네, 저번에 불교에 이어서 원래 이제 책 순서는 중국 쪽인데 중국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다음으로 지금도 가장 큰 이제 하나의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는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요. 여기도 기독교처럼 유일신으로 알라만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상관없이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문명이 형성되고부터는 무조건 거의 계급이 있죠. 지배하는 사람, 지배당하는 사람. 왕과 귀족이 있다면 밑에 하층민들이 있는데 이 하층민들이 이 종교를 알고부터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나도 저들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 신 앞에서 알라 신을 믿으면. 그래서 지지를 하기 시작했고 이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죠, 위쪽의 세력들은. 그래서 이거를 탄압을 하는데 탄압을 하다 보니 메카라는 곳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임시적으로. 일단 그 탄압을 피해서, 압박을 피해서 그거를 그 말로 헤지라라고 하고요. 이후에 다시 힘을 키워서 커진 다음에 메카로 입성하고 이 아라비아 반도 자체를 다 통일해 버려요. 자, 그리고 이때 시대적으로 요 위에 유럽 쪽 옛날 여기에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상인들이 상업을 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동서무역을 막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이용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전쟁으로. 왜냐면 목숨까지 걸면서 이렇게 이동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상인들이 주로 요걸 믿기 시작했고 크게 여기서 발전한 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부터는 얘네들이 위로 진출해 가지고 다 먹기 시작해요. 땅을 막 다 먹고 저기 당나라 있는 쪽까지 가고 굉장히 확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고 우리 앞전에 배웠죠. 요 위에 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얘네가 멸망시킵니다. 자, 페르시아가 왜 갑자기 나오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역사처럼 삼국, 고려, 조선, 근대사 이렇게 시간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지역별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등장했던 나라가 또 등장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등장하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 900년대에는 여기가 이랬고 1000년도에는 이랬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뭐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 이렇게 하듯이 명칭을 칼리프라 해가지고 칼리프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1대 칼리프, 2대 칼리프, 3대 칼리프, 4대 칼리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4대 칼리프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해요. 근데 이름에 왕조가 들어가죠. 생각하기로는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도 다 통합이 됐겠죠. 하지만 이런 걸 다 이제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상에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통치를 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나눠졌고 수니파, 시아파로 분열됐고 또 우마야 왕조는 아랍인들만 우월주의로 아랍인들만 조금 우대하고 나머지는 차별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문제가 됐던 나머지 이후에 아바스 왕조가 이 우마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로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서교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칼리프가 아니라 명칭이 술탄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 커지는 중에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점령당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 원정이라든지 세상이 바뀌는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 상인이라 돼 있죠. 보통 앞에도 봤지만 이슬람이 컸던 거는 상인들이 위주로 처음에 많이 이제 뭉쳤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부터 동남아시아 여기를 다 이제 확산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거 이렇게 쿠란, 뭐 아라비안 나이트, 모스크, 그리고 아라베스크 이런 거 한번 봐두면 되겠네요.